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13,335번 트럭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드디어 실버 1 난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실버 1 난이도부터는 정말 이제 코딩 테스트에 나올 만한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쉬울 수 있지만 실버 1에도 꽤 어렵기도 하고 또 되게 좋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버 1부터는 충분히 코딩 테스트 문제에 나올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트럭이라는 문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차선으로 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N개의 트럭이 건너가려고 한다. 트럭의 순서는 바꿀 수 없으며 트럭의 무게는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다리 위에는 단지 W대의 트럭만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W대의 트럭만. 그럼 먼저 W대의 트럭만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써놓고 좀 중요해 보이니까 써놓을게요. 동시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다리의 길이는 W라고 하네요. W. 길이는 W. 길이 W. 각 트럭은 하나의 단위 시간에 하나의 단위 길이만큼만 이동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니타임 뭐 1이면은 1의 하나의 단위 길이가 W니까 W 뭐 길이 1만큼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동시에 다리가 올라가는 트럭의 무게의 합은, 트럭들의 무게는 최대 하중인 L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최대 하중은 대하중 L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참고로 다리 위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한 트럭의 무게는 다리 위에 트럭들의 무게의 합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 없는 트럭들은 일단은 포함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다리의 길이는 W는 2, W가 2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죠. 두 대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대만.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W의 트럭만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단위의 길이가 다리의 길이를 그냥 나타내는 거네요. 길이가 2라는 거는 마치 다리가 이렇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1, 2 다리가 있어서 여기에 트럭 한 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두 개밖에 못 올라간다. 이 W가 길이이자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트럭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은 10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고, 트럭의 무게가 7, 4, 5, 6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앞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살짝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W는 2, 그 다음에 최대 하중 L은 10, 그리고 트럭의 무게는 7,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다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넌다고 하자 하면은 최단 시간은 8일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먼저 7자리 트럭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고 나면 요 L의 최대 하중은 10이에요. 그럼 4자리가 올라가려고 봤는데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7만 한 칸 가고 얘는 진입을 바로 못 해요. 왜냐 7이랑 4랑 같이 올라오면 다리가 무너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7이 나갈과 동시에 4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런 논리로 쭉 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갔을 때 한 번, 두 번, 여기서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에서 이렇게 8초라고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딱 이런 문제예요. 손으로 봤을 때 요거 손으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터로서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이 엄청난 힌트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그냥 다리가 2라고 했어요. 다리의 길이가. 그럼 두 개밖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칸을 두 개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요 각 칸에 있는 숫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트럭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정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처음에는 0, 0이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는 이제부터 트럭을 약간 생각하지 않고 자료 구조의 형태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7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요 0이 빠져나가고 7이 들어온다는 말은 마치 이 다리가 얘를 다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리가 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간다는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먼저 7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숫자 트럭이 7이 들어왔어요. 트럭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7, 0 이렇게 되겠죠. 이 0은 여기 있는 트럭이 이게 무게가 그냥 없는 트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빠져나가고 여기 있는 트럭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7자리 트럭이 들어온 거예요. 4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7이 일단 이쪽으로 가고 4가 들어오려고 봤더니 못 들어오는 거야. 왜냐? 10을 넘어버리니까. 10을 넘어버리니까 이때는 4가 못 들어오고 대신 뭐가 들어와요? 그냥 0이 들어오는 거예요. 빈 트럭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7이 이번에 빠져나가고 0이 이쪽으로 가죠. 그쵸? 7이 빠져나가면서 요 10의 중량이 요 10은 최대고 이 다리 위에 있던 하중이 원래 7이었잖아요, 최대. 근데 빠져나가면서 요 7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야. 그럼 다리 위에 중량 합은 0이 되죠. 그 다음 요 4가 들어오고 4가 들어오면서 다시 다리 위에 중량 합이 4로 변하죠. 지금은 두 칸이라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마치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해주는 거예요. 4 다음에 여기 5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중량, 우리 다리 위에 중량이 4가 있었어. 자, 근데 요 4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0이 이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여기 빠진 트럭만큼 요 4에서 빼주는 거예요. 얘는 0이니까 그대로 4 유지되죠. 그럼 4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4가 되고 5가 들어오게 돼요. 5가 들어오면서 요 4에다가 트럭이 이제 하중이 늘어났으니까 더해주는 거죠. 9.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똑같이 반복해줘요. 5가 한 칸 이쪽으로 가면서 요 4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현재 다리의 중량을 다시 4를 빼주면 5로 바뀌죠. 5로 바뀌죠. 그 다음 들어오려고 하는 애가 뭐예요? 6이 들어오려고 해요. 6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6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5 더하기 여기 있는 중량 더하기 6을 했을 때 11이 되니까 10을 넘어가죠. 그럼 못 들어와. 그럼 0만 넣어줘.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얘가 빠져나가면서 0이 되고 여기가 그러면 하중이 0이 되니까 6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7, 4, 5, 6이고 일단 10이 기준이에요. 그럼 7, 4, 5, 6을 할 때 다리가 길이가 2라고 했어. 이렇게 이번엔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처음에 0, 0 세팅. 그 다음에 7 들어와. 여기 전체 다리 하중이 7이야. 그 다음에 여긴 0이겠죠. 그 다음에 7이 한 칸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그 다음 4가 들어오고 싶은데 4가 들어오려고 보니까 7 더하기 4를 하면은 10이 넘어가. 그럼 0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4는 아직도 대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부터 한 칸 가. 그럼 7이 이번에 빠져나가면서 7의 하중이 없어지니까 여기 빼주는 거죠. 다리 하중이 0으로 순간적으로 변해요. 근데 이 4라는 애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요 10보다 0 더하기 4가 10보다 작으니까. 여기 하중이 4로 바뀌죠. 그 다음 4 다음에 이렇게 5가 있죠. 5가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 4가 한 칸 왼쪽으로 갔죠. 전체 다리 하중이 4야. 4 더하기 5를 해보니까 10보다 작아. 그럼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가 이쪽으로 가고 4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이제 9 중량이었는데 4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4에서 5라는 중량이 남았겠죠. 근데 6을 보려고 했는데 6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10보다 크니까 5 더하기 6이 여기 0이죠. 그 다음 5가 빠져나가면서 여기 하중이 없어지죠? 0에다가 여기 0 들어가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5가 빠져나가면서 여기 하중 없어져서 여기 0 돼. 그럼 6 더하기 0은 10보다 작을 때 6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순서적으로 여기가 0으로 되고 6이 되고 마지막으로 6이 빠져나가서 0, 0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몇 번 움직여요? 몇 유닛 타임이 얼마나 지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 최단 시간이 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걸 가지고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사실 손으로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코딩하기는 쉬워요. 근데 단지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은 딱 하나. 요 다리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배열 자료 구조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나중에 풀 때는 요거를 Q로 만들 거예요. Q. 왜냐? 요거 딱 보면 선입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Q 자료 구조가 어울릴 것 같다. Q로 만들어서 풀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료 구조화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데이터에서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다리 위에 있는 값을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잘 감소시켰다가 증가시켰다가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는 코딩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얘를 좀 작게 오른쪽으로 막 옮겨두고요. 근데 요거가 어차피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크기를 약간 조절을 해볼게요. 요런 느낌. 그다음에 요 예제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가장 이제 처음 거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마 썼던 요 위에 있는 그림 예제가 요게 1번에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요걸 가지고 일단 우리가 입출력 해보면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스캐너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논리가 중요한 거니까 스캐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뭘까요? 뭐뭐 주어지는지 볼게요. 입력은 세계정수 NWL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N, 이렇게, W, 이렇게, L,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이 이제 나오겠죠, 트럭. 요거. 요 N이 트럭의 개수였겠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트럭. 해서 배열로 만들고요. new int n 하면 되죠. 이렇게 트럭 배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포문을 돌면서 여기에 트럭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데이터는 끝났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주고 싶은 거 전체 하중에 대해서 검색할 거 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브릿지도 하나 만들게요. 브릿지 다리 브릿지를 만드는데 BRIDG 이렇게 해서 new int 해서 다리의 길이는 W라고 했죠. 이렇게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제가 손으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0으로 다 각 칸에 있는 중량을 만들었으니까 모두 다 0으로 그냥 초기화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다리 위에다가 그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놨어요. 0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트럭이 현재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인덱스를 처음에 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while문을 돌 건데요. 모든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n보다 인덱스가 작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타임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타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결국 출력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이 브릿지는 조금 보기 싫으니까 약간 위에서 같이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어차피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덱스를 처음에는 뿔뿔 못하죠. 일단은 타임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while문이 한번 돌 때마다 시간이 1 단위씩 흐른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if 어떻게 할 거냐면 sum 플러스 트럭의 인덱스 현재값 인덱스가 뭐예요? L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이번에 트럭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계산해 줄 게 뭐예요? 먼저 썸에서 다리에, 이거를 배열로 제가 안 하고 그걸로 해야겠다. Q로 할게요. Q. Q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인티저 브릿지 뉴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하고, 그럼 두 칸을 하고 싶다고 했죠. 두 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릿지 O int i는 0, i는 w, i 뿔뿔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개수만큼 0 트럭을 넣어준다고 했죠. Q니까 Q답게 0 이렇게. 그러면 다리의 길이만큼 0, 무게가 0인 트럭이 마치 올라가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브릿지에 빼줘야겠죠. 빼줘야겠죠. 풀한 거를 하나 빼주는 거.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트럭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트럭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돼요? 썸에다가 트럭의 인덱스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브릿지에다가도 넣어주고, 그쵸? 이렇게 넣어준 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못 올라가요. 근데 넣어주고 나서 다음 트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인덱스 뿔뿔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바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에이스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브릿지에다가 0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렇게 하면은 아마 마지막 트럭이 올라갈 때까지 얘가 쭉쭉쭉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하나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브릿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트럭의 개수가 요렇게 있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얘가 여기에 올라간 순간까지 얘가 해줘요. 그쵸? 인덱스 뿔뿔 해가지고 마지막에 트럭 위에 브릿지 위에 올려주고, 그러면 이때 뒤에서 인덱스 뿔뿔이 되면서 인덱스 값이 n이랑 딱 맞아지면서 여기에 올라가는 순간 이 while문이 끝나요. 우리는 타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 트럭이 여기까지 나갈 때까지를 더해줘야 돼요. 요 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뭐예요? 요 다리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w 타임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잘 해주고 나서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타임은 어떻게 하면 돼요? w를 한번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타임을 출력을 해줘요. 자, 이게 잘 되는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런을 돌려보면 조금 빌드하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넣었을 때 이렇게 8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예제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이거 좀 길기 때문에 이거 답이 나오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110. 잘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출까지 해볼게요. 쭉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제출 누르고, 여기에서 스프풀 말고 자바 언어로 바꾸고요. 붙여놓고 클래스명만 메인으로. 근데 저 이번에 실수한 거는 저 위에 패키지를 날려줘야 돼요. 같이 복사하면 안 되는데, 패키지 날려주고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이렇게 하면 쭉쭉쭉쭉 이제 채점하는 게 올라가고 있고요. 요 정도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한번 놔두고 봐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솔직히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고 트럭들이 지나갑니다. 트럭들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갑니다. 요 다리가 얘는 배열이나 큐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 트럭은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다리 위에 올라왔을 때 그걸 우리는 sum이라는 변수에 넣고, 얘가 트럭이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게, 여기서는 트럭이 마치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료 구조에서는
이거 넣는 것도 좀 센스가 있는 거죠. 0을 초기에 0으로 넣어주는 거. 그래서 트럭이 제일 끝에 갔을 때 빼주고, 썸에서도 빼주고. 이런 형태로 해주면 좋겠다. 약간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0을 넣어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마치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가 다리 크기만큼 돼가지고, 요거가 썸보다 작은지, 아니, L보다 작은지, 그런 걸 따져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L보다 클 때는 사이에 0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없애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료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맞았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실버 1 첫 번째 난이도였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죠? 좀 자료 구조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요 Q 자료 구조에 이제 0을 넣어주는 센스. 다리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다리 위에 각 칸마다 무게가 0인 트럭이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트럭이 올라오면은 그 자리를 트럭의 무게로 바꾸고, 못 올라올 때는 트럭이 한 칸 그냥 앞으로 가는데, 트럭이 다리에서 한 칸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빈 걸로 남잖아요. 근데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여기 선입선출 요구를 할 때 빼고 더해주고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못 들어올 때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좀 연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실버의 첫 번째 난이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출간 이벤트 하느냐고 영상을 이렇게 한 2주 정도 쉬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꾸준히 올릴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